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과가 좀 어떤 과입니까? 신경과는 말 그대로 이제 신경을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내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신경이라고 하는 데 보는 과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좀 몸이 불편한데 딱히 어디 내과적 질환도 아니고 뭐 간 이상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어떤 질환인지 잘 감별이 안 된다 할 때 사실 신경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신경과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뇌이거든요. 그래서 뇌 질환 쪽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뇌에 오는 질환 중에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그 중에서 이제 파킨슨 병 쪽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쪽 병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많이 내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요즘은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지셨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이제 뇌 퇴행성 질환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치매가 있지만 사실 두 번째가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또 병원에도 많이 내원을 하십니다. 파킨슨병은 실제로 크게 운동 증상, 비운동성 증상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운동성 증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증상이고요. 비운동성 증상은 눈에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운동성 증상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제일 주된 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떨림, 그 다음에 이제 서동증, 경직, 그다음에 사실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균형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은 사실 초기에는 균형장애가 많이 없으셔서 한 2년 정도 지나야지 균형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 증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아요. 떨리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계실 때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이 한쪽 발만 이렇게 떨리시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이제 걸으실 때 조금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걸음걸이는 보폭이 적어지고 몸이 앞으로 수그러들고 이런 거거든요.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파킨슨병 있는 분들은 이제 앉아 계실 때는 잘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일어서실 때가 좀 이렇게 느리게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엔 잘 걷다가 점점점 팔 움직임과 보폭이 작아지시니까 몸이 수그러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걸으시게 돼요. 실제로 파킨슨병은 사실 전신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증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피곤감, 그다음에 변비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치매 위험성도 좀 높으시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도 많이 오시고 우울증 기분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몸의 여러 가지 뭐 뻐근한 통증들 이런 것도 많이 생기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증상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조절을 하는 거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파킨슨병만큼은 사실은 경험 있는 신경과 의사한테 오시지 않으시면 진단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경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뇌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한 뇌 영상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몇 가지 혈액 검사들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약물 반응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거는 딱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은 권고하는 게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진료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병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경 생리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검사들은 신경과가 아니면 사실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이 되시면 신경과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파킨슨 병은요.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지만 약물도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물 치료 초기부터 잘 하시면 증상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약을 적절하게 본인한테 맞는 걸 잘 드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증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명에는 영향이 없고 삶의 질에 관한 병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이 많이 한참 진행이 되시면 약물만 갖고 어려우신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증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추가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약은 사실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다고 부작용이 모든 분한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은 사실 환자분들마다 증상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행 속도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의 종류, 드시는 횟수, 복용 방법, 시간마저 다 달라요. 이 파킨슨 병을 보는 의사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상의하고 상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파킨슨 병이 오래 진행되셔서 거의 한 5년, 7년 이렇게 지나시면 소위 약효 소진 증상이라고 해서 약효가 좀 빨리 떨어지는 증상들, 그다음에 이제 약이 조금 본인한테 셀 때는 이상 운동증이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과다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도 그런 걸 충분히 이제 줄이거나 약을 또 조정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킨슨 병에 대한 약물 부작용은 사실은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진과의 어떤 소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예, 이쪽의 퇴행성 질환, 신경 퇴행성 질환들은 특히 의료진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의사하고 환자분하고의 서로 이제 진료라든가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킨슨병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봤는데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꼭 저한테 오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의사를 만나시면 한의사한테 꾸준히 다니시는 걸 권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항상 그거 확인합니다만 언제 일어나고 어느 시간에 운동하고 어느 시간에 외출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약을 쓰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날 닥터 쇼핑한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의사 다니시면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의사한테 쭉 다니시는 걸 사실 좀 권합니다. 파킨슨병은 특히 다른 병에 비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모든 운동이 중요하지 않은 병은 없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이 병 자체가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보니까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기부터 사실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시고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면 실제로 병의 경과도 굉장히 느리고 병의 진행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어쨌든 그 약물 조절과 운동 조절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 조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삼박자가 맞아야지 잘 조절되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름이 좀 생소한 병이다 보니까 이 내가 파킨슨 병이다 아니면 파킨슨 병일 거다 같다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놀라시는데 실제로 관리를 잘 하시면 굉장히 조절이 잘 되십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다니시는 분도 초반부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서 10년 넘게 지팡이도 안 짚고 뭐 등산도 하시고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반면에 관리가 잘 안 되시면 한 5년 정도 지나시면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관리하시면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하지 마시고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제 신경과로 오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본인이 수명을 누리는 그날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병원에 뭐 이상이 있으시면 오셔서 신경과 의사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 없는 걱정이라든지 필요 없는 기후 때문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시 노용동에 있는 연세위드 신경과의 송숙근이었습니다.